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중간중간 훌쩍거릴지도 몰라요. 슬퍼서 울고 있는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네, 첫 문장 볼게요. Turns the lights out and point the beam of a small flashlight up into one of your eyes. 자, 이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동작을 상상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visualize 해보세요. 그러면 뭐지? 이러한 똘짓은 이렇게 될 건데 turn out이란 말이 나왔죠? 보통 이 전등, 라이트는 불이니까 전등이에요. 전등을 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turn on, turn off를 훨씬 많이 씁니다. 불 켜라, turn on, 불 꺼라, turn off. 그런데 turn out 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뭐로 판명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내지는 어떤 뭐 전열기구의 전원을 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끄다라고 turn off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turn the lights out 이니까 불이 나가게 해버려. 불 꺼 이 말이에요. and 그리고 나서 자 명령문이니까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point 이거 뭐예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봐. The beam of a small flashlight up. 자, point up이니까 위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작은 손전등의 beam을 갖다가 맞춰봐. 어디에다가? Into one of your eyes. 여러분의 눈 중 하나에다가 그 플래시라이트의 초점을 맞춰봐. 불은 끄고 플래시라이트는 켠 상태에서 눈 한쪽에다가 이렇게 쪼여보라는 거예요. 작은 손전등 따라하지 마시오. 써놔야겠다. 자, shake the beam around. 자, 그리고 나서 그 빛을 갖다가 주위에다가 shake 하래요. 계속 명령문이죠.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러면 시키고 있어요. 흔들어봐. 빛 좀 흔들어봐. while 뭐 하면서 moving your gaze up and down. 자, 뭐 하면서 동작이죠. 동시동작. 여러분들의 시선을 gaze up 위를 바라봤다가 and down 아래를 바라봤다가 그러니까 눈을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눈을 뜨면서 그 빔을 흔들어봐. 지금 상상이 되나요? 선생님 지금 노래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상상했는데 네 그런 거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ou should catch glimpses of what look like delicate branches. 자, 직접 안 해봐도 돼요. 왜? 그렇게 했을 때 보여지는 걸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catch glimpses,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봤을 때 남는 잔상, 흘끗 봄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런 잔상을 캐치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잔상을 보게 될 거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의 잔상을 보냐면 what look like 어떻게 보이는 거? delicate branches. 이제 delicate 하면은 섬세한이라기보다는 좀 미세한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미세한 그런 가지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흘끗 또는 슬쩍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잔상이겠죠. 눈에다가 플래시라이트를 쬐면서 위아래로 깜빡깜빡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브랜치, 나뭇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These branches, 이러한 가지는요, are shadows, 정체를 말해주죠. Of the blood vessels. 아, 혈관의 그림자구나. 당연히 우리 안구 속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혈관이 빛에 비추어진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혈관은 that lie on top of your retina. 여러분들의 망막의 위에 있는 그런 혈관이 되겠죠. 근데 lie는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retina는 아래에서 나왔죠. 망막. 그 망막 위에 있는 그런 혈관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 내가 본 그 가지 같은 거는 내 눈에 있는 혈관의 잔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that은 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주어를 대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the vessels vessels는 blood vessels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혈관들은 consistently 하게 cast shadows. cast shadow 할 때 cast를 어떻게 해석하죠? 네, 여러분들의 문해력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림자를 cast 한대요. cast.
cast는요, 원래 그물망 같은 거를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할 때 그 cast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스타성이 있는 친구가 있네. 예, 그물로 덥석 예, 잡아 데리고 오는 거죠. 소속사로. 그죠? 연습생 3년, 노예 3년. 뭐래? 아무튼 캐스트는 던지는 거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고 아무튼 던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그림자를 냅다 집어 던진답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조금 우리 시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림자를 들이우다. 이거 어때요? 쌤 혼자 신난 것 같아?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됐죠? 그러니까, 혈관은 지속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당연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손전등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잖아. As light streams into the eye. 모함에 따라서, 빛이 streams into니까 어디론가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눈으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 거예요. But, 하지만, 이건 뭐 때문이에요? These shadows never move. 이러한 그림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부사절이 됐죠. 여기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the brain, 뇌는 ceases responding to them.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자가 안 움직여. 한번 이렇게 우리가 손전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보였다? 손전등 딱 내려놓고 좀 시간 지나봐. 그러면은 사라져. 왜? 그림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seize는 중단시키다, 멈추다. stop이랑 동의어입니다. stop ing, seize ing 똑같은 형태로 나온 거예요. 자, 이 부분 체크할게요. 뇌가 더 이상 그것에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응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shadow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는 반응을 멈춥니다. 그럼 이때 them이라는 건 뭐에 대한 반응? 앞에 있는 그 shadow, 그림자. 됐죠? 계속 가볼게요. Moving the flashlight beam around shifts the shadows just enough to make them momentarily visible.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 이 flashlight beam을 요리조리, 이 주변에 요리조리, around는 그냥 부사적으로 뉘앙스만 살려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움직이는 것은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동명사 주어. shifts, 이동시키다, 움직이다 라는 뜻입니다. 혹은 변환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서 여러분들 그 자판에 보시면 shift 키가 있지 않습니까? shift가 변환이라는 뜻도 있고 이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shadows, 이 그림자를 이동시켜 내지는 변환시켜. 근데 얼만큼만 just enough. 이 just의 뉘앙스 딱 enough. 필요한 만큼만. To make them momentarily visible. 어떻게 하기에 딱 필요한 만큼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visible. 눈에 보일 수 있게 할 정도로만 그렇게 그림자를 shifts. 이동시켜. 움직여.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플래시라이트를 우리가 뭐 살살살살 움직이던 아니면 마주 뭐 광란의 댄스 파티처럼 눈에다 대고 막 흔들어 대건 간에 어쨌든 그 shadow라고 하는 거는 딱 순간적인 움직임을 포착할 정도만큼만 딱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서 그게 불필요한 과도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게끔 하지 않아. 우리 뇌는 끽끽빠빠를 아는 애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빠르게 판단하는 우리의 사령부 같은 존재란 말이지. 자, 그러면서 now 이제 you might wonder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점쟁이 모드가 됐네. 자, wonder if입니다. 자, if 여기서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동안 흔히 봐왔던 부사절 접속사 if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wonder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지금 if절이 나왔죠? 목적어 자리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럼 이때 if는 무슨 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 하면은 조건절이지 부사절이지 라고 기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라. if도 목적어절 자리에 쓰일 수 있다. 단 해석이 바뀌겠다. 어떤 식으로? 뭐뭐인지를 누구랑 똑같아요? 이때는 whether. whether if 명사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궁금할 것이야. 뭐뭐인지를 아닌지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if or not, whether or not, or not은 생략 가능. 됐죠? 자, 뭐가 궁금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cause an image. 뭔가 이미지를 자, cause 다음에 투부정사, 오형식 동사죠.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fade,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가 아마도 궁금할 것이야.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죠. 수단과 방법. by staring at something and moving.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뭐 응시함으로써 그것을 사라지게도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이 궁금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걸 바라보고 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이게 되나?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말은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아까 위에서 노란색 이거 쳤던 거 있죠? 섀도우가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겠지. 안 움직이는 걸 계속 보면은 그게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겠지. 자, 그런데 but 꺾이죠. 하지만 that's not possible. 이게 가능치가 않아요. not possible. 한 단어로 바꾸면 impossible. 불가능해. 왜냐하면 the visual system이라고 하는 게 즉 시각 체계라고 하는 것이 constantly 지속적으로 jiggles. 아까 jiggle 뭐라 그랬어요? 가볍게 흔들어요. 그죠? The eye muscles. 안구의 근육을 가볍게 계속해서 흔들고 있어요. 우리 안구가 가만히 평온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어. 안구의 떨림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눈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주 섬세하게 의식을 한다면 아마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적응한 거예요. 우리 안구의 미세한 움직임 정도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 이미 우린 적응했어. 자, 어쨌든 이 안구에 있는 근육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거고요. 콤마, which 관계사절이죠. prevents 이것이 막아요. 방해해요. prevent는 막다, 방해하다는 뜻이죠. 자, 뭐를 막아요? The perfect stabilization of images of the world. 세상의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완전한 stabilization. 이게 균형, 안정 상태죠. stabilization, 안정, 균형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완벽한 그런 막는다라는 것이죠. 눈가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고요하고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착각이야. 너님의 안구는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 됐죠? These muscle movements, 이러한 눈가리의 움직임은 are unbelievably small. 정말 놀랍지도 않게 믿을 수 없을 만큼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그런 어떤 하찮고 소중한 움직임인데 but their effect is huge. 그렇지만 하찮다고 깔보지 마라. 왜? 그 효과는 장대아니라 엄청 크니까.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이때 without은 조건으로 그냥 해석이 돼요. 전치사 구지만 we would go blind. 우리는 눈이 멀어버릴 텐데. 그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turning out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을 꺼버려. 아까 turn out 똑같이 난방기구 끄는 것과 똑같이 그냥 불 끄고 처리하지 않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를 뭐 무시해버릴 거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상태가 되겠지? 자, 어떤 식으로? Shortly after는 직후라고 해석해 주세요. Shortly가 짧게가 아닙니다. short가 짧은 짧게, ly가 붙으면 즉시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챙겨두세요. short는 부사와 ly가 붙었을 때 뜻이 다르다.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애고, 그죠? short 자체가 ly가 붙으면 뜻이 달라진다. 즉시. 그래서 shortly after 둘이 붙어서 굉장히 잘 쓰이는데 이거는 직후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fixate 고정시키는 거죠. fixate our gaze 우리의 시선, 우리의 바라봄 이것을 고정시킨 직후에 우리가 보는 것을 꺼버림으로써 눈이 멀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뭐가 없다면 그것들이 없다면 그럼 뭐가 없으면 우리가 눈에 보고 있지만 안 보이는 것처럼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끔 만들어주는 건 뭐죠? 우리의 불안한 눈가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거죠. muscle movement. 이 다음은
눈가리의 움직임, 우리 안구의 움직임, 우리 이 눈의 움직임. 됐죠? 쌤이 중간중간 장난을 치는 이유는 너무 평범하고 진지하게 공부하다가는 졸음이 오기 때문이야. 뭐 이미 다 적응했겠지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적이니 비교육적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너희들 머리 컸다. 그지? 초등학생만 돼도 이런 모드로 안 한다. 쌤은 초등학생을 안 가르친다. 왜?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아서 재미가 없다. 중등이 정도는 돼야 서로 농담을 적당히 이해하고 콧물 훌쩍훌쩍. 여긴 커트할게요. 자, it's an interesting notion. 이거 참 재미있는 개념이야. notion. 요새 노션이라고 하는 뭐 앱이 있나요? 광고 엄청 하더만요. 해외 유튜버들도 대놓고 노션을 강조하던데 뭐 스케줄과 일정을 관리해라. 여러분들 스케줄 관리하는 거 좋죠. 근데 인생 너무 피곤해. 뭐 그렇게 빡빡하게 설계하고 살아야 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너무나 생산성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한 거는 이 기회가 널려 있는 이 세상에서 너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라고 마치 개인의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쌤은 지금의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에 대한 열풍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일정도 다 관리하고 모든 걸 다 너의 통제 안에 집어넣으라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아야 될 일입니까? 인간은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빡빡하게 살면 창의성이라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빡빡한 거는 우리가 AI를 이길 수 없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의 쉼도 필요하고요. 즉흥성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 AI는 감히 넘보지 못할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스케줄러 등장하고 너의 인생을 분단위로 쪼개서 관리하라 뭐 이딴 얘기하고 있고 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의 성공하기예요. 그런 걸 보고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간은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돈에 깔려 죽고 싶어서 뭐 그렇게 인생을 분단위로 쪼개서 산답니까? 갑자기 또 비평가 기질이 튀어나왔어? 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불완전한 완벽함이라는 게 완전한 완벽함보다 더 낫다. 말장난 같지만 이 불완전한 완벽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고정된 물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안구님께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안구님도 잠자코 계신다면 우리의 뇌는 바로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인지하지 않을 거니까. 결국 어쩌면 생존을 위한 이 안구님의 현명한 처사가 아닐런지. 그죠? 눈가리를 안구사마로 바꿔서 이야기해봤어.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1번. What makes your vision blurry? 여러분들의 비전을 blurry하게 만드는 거? 눈이 흐릿하신가요? 안과 가세요. Actually protects your eyes. 뭐 전혀 생뚱맞은 소리죠. 실제로는 여러분의 눈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The more quickly, the more 동그라미. An object moves. 물체, 사물이 더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the more 비교급 sensitively eyes react. 눈이 더 섬세하게 반응하더라.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다뤄본 적이 없다. 3번에 eyes exposed to intense light are subject to distortion of images. 자, 강한 빛. 이때 intense light는 intense, 집중적인 이란 뜻이에요. 마치 레이저 빔 같은 거예요. 눈에다 레이저 빔 쏘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과부하가 걸려요. 큰일 납니다. 시력 나빠져요. 자, 눈을 이 강한 빛에 exposed 되니 뒤에서 후치수식 하는 거예요. 노출된 눈은 be subject to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꼭 가져가세요. 노란색 표시해 줄게요. 단어 체크. 뭐 하기 쉽냐면 distortion of images. 이 이미지의 distortion, 왜곡이란 뜻입니다. 왜곡에 취약합니다. 이미지가 왜곡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그런 얘기 여기서 본 적 없죠?
상식을 발동시키면 안 돼요. 우리 위에서 한 얘기만 갖고 지금 찾는 겁니다. 4번에 constant adjustment of focusing makes your eye muscles tired.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갑자기 기운 빠지는데 constant, 지속적인 그 초점의 조정, adjustment도 중요한 단어죠? 조정, adjustment, 이것도 필수 단어인데 이건 나 모르겠는 걸 하는 친구들 있으면 꼭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의 눈의 근육을 피곤하게 합니다. 눈 근육이 피곤하다고 누가 그래? 우리 눈깔이 입장에서 너 참 피곤하겠구나.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자, 5번에 shaky eye muscle movement. 이게 shaky는 형용사형이죠. 자, 흔들리는 눈 근육의 움직임은 이거 구조 중요하네. let us see. let 사역동사죠. 자, 목적어 뒤에 보어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였어요. 자, 우리 눈에는 동사 원형처럼 보이죠? 여기다 to see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법 문제 다 기억나시죠? 고2 때까지 줄기차게 했던 거니까 3학년 때는 리터치만 해주는 거야. 여기 와가지고 와 새롭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해줘. What the brain might ignore. 뇌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을 보게끔 해줘. 만약에 정말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눈도 잠자코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도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뇌는 정보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안구사마가 지속적으로 부르르르르 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가리가 떨린다. 아우 자꾸 이렇게 네 안구 근육이 떨린다라고 하는 게 결국 다시 말하면 근소한 완벽함, 대략적인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완벽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완벽함은 고정과 고정이 만난 상태. 고로 우리는 눈먼다. 근데 우리 눈 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구가 계속해서 떨어져야 우리의 뇌가 이건 필요한 정보구나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렵게 낸다 그러면 이 서술형 요 빈칸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통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작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문제 출제는 누구들의 쌤 마음이야. 그래서 특히나 내신 기간이 되면요.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 출제권자니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뭘 낼 건지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슬쩍 흘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무는 친구들이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를 맞추는 거고 넋놓고 있는 친구들이 거기서 실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먼저지만 또 학교 내신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주는 힌트도 잘 들어봐라.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안 해줬는데요. 이거 그냥 시험범위라고 다 그냥 들어간대요. 그런 경우에는 알아서 공부해야 되죠. 그럴 때 쌤 채널에 와서 이렇게 같이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22번 문제에서 만날게요. 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요지라고 하는 거는 중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갔더니 본문 길어. 주석 없어. 보기는 한글이야. 괜찮네. 자, 한글 보기는 어떻게 하라? 돌같이 보라? 아니고요. 읽어라. 읽고 키워드를 추출해라. 그러면 독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보실까요? 1번. 야생보호구역 보존의 생명중심적 가치는 우리말도 좀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어를 갖다가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번역차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말을 이렇게 끊어가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 말이 뭐야? 이거를 좀 빠르게 파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즉, 생명중심적 가치가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다. 그러면 생명중심적 가치가 우세하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한 상업활동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3번, 야생보호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는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4번 야생보호는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5번 야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은 공동체 모두의 몫이다. 자, 그러면 뭔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키워드 찾았습니까? 야생보호, 구역 보존, 자연과의 공존, 야생보호, 야생보호, 야생보호.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비용. 그러니까 자연 플러스 경제. 이게 지금 이 지문의 공통된 키워드인 거예요. 됐죠? 자, 요걸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opposition to wilderness. wilderness 다 발음 가능하고요. preservation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It doesn't come from environmentalists, but from corporate interests and developers. 자, 대부분의 opposition, 반대죠. 자, 뭐에 대한 반대? opposition to예요. 뭐뭐에 대한 반대. 자, wilderness preservation. 이게 야생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야생지 보호. 야생 보호에 대한 대부분의 반대는 preservation 중요한 단어예요. 보호 보존. 자,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당연한 말이죠. doesn't come from environmentalists. 환경주의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야생 보존, 야생 보호구역 보존 이런 거는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겠지.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But from corporate interests.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던가 또는 개발자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not from, but from이 되는 거죠. Not A, but B가 되는 겁니다. 환경보호주의자, 환경주의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기업의 상업적인 이익이나 개발론자들에 의한 것이죠. 뭐가? 보존구역에 대한 반대가 상식적이네요. 해석 가보죠. When wild places are designated as wilderness, they are close to most commercial activities and residential 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자, when이라고 이제 부사절 접속사 나왔네요. 뭐뭐 할 때. 자, wild places가 이제 야생지가 되겠죠. 자, 야생지역이 are designated.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designate 하면은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BPP니까 지정된 거죠. 자, 뭐로 지정이 되면 as wilderness. 야생보호구역, 야생지. 그러니까 wild places는 그냥 야생지라면 여기서 wilderness는 뭔가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야생보호구역 이렇게 해석을 좀 바꿔줄게요. 그거로서 지정이 되게 되면 그래서 when은 이제 조건의 부사절로 해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y're close to 가까워집니다. 뭐에 가까워져요? 가장 commercial activities 상업적인 활동과 가까워지고요. 또는 주거 또는 infrastructure development 주거지라던가 infrastructure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산업 기반 시설 있죠? 그런 발전과 아주 밀접해집니다가 되는 거죠. 뭐가 이때 they가 말하는 건 뭐다? 여기 있는 wild places 이 야생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주거 또는 뭐 기반시설 개발 이런 것과 밀접해진다고요. 됐죠? 자, 계속 가볼게요. There is thus 따라서 뭐가 있냐면 frequently 자주 종종 an economic cost to wilderness preservation 경제적인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가 되겠죠. 이때 there는 주어가 아니죠. 유도부사죠. economic cost가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비용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to wilderness preservation 이 야생 보호 구역의 보존을 위한 경제적 비용이라는 게 생겨납니다가 되겠죠. 자, 쭉 가볼게요. Some critics 몇몇 비평가들은요 claim that 이하를 주장을 하죠. claim의 목적어절에 해당되는 걸 대시 이끌고 있으니까 이때 that은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됐죠?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서 또 부사절 접속사 나와요. When wilderness and economic interests clash 까지가 이 when에 걸리는 부사절이죠. 만약에 이 야생에 대한 야생과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이 서로 clash 하게 되면 clash 뭐 하는 거죠? 서로
꽝 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두 개의 어떤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되면 economic interests, 경제적 이익이 should normally prevail. 보통은 대개는 prevail, 우세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some critics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prevail 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우세하다.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면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야지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This argument, 뭐 이러한 논지, 이러한 논쟁은요. Even if it's sound, 비록 그게 뭐뭐 할지라도 even if는 요 자체가 뭐뭐 할지라도 양보로 해석이 됩니다. Even if, even though, although, though 다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if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조건과 가정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다. 명사절에서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고 even if, even though 하게 되면 일지라도 양보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if의 변신. 즉 그것이 sound 할지라도 이때 sound는 건전한이라는 형용사 뜻으로 쓰인 거예요. 뜻 몰랐으면 익혀두세요. 비록 이러한 것이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건전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won't exclude 뭐는 못한다? exclude 하지는 못한다. exclude 너무 중요하죠? include는 포함시키는 거고요. x는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거니까 배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all wilderness preservation efforts 모든 야생 보호 구역 보존에 대한 노력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노력을 헛되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배제시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 의미 없어. 나가라고 빼버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Some wilderness areas have little economic value. 왜냐면 뭐 몇몇 이 야생 보호 구역은 areas까지 뭐 경제적 가치가 있긴 있어도 어떻다? 거의 없거든요. 이때 little은 a little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A little economic value 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약간 있다가 되는 거고 그냥 little 하게 되면 거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극히 적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라고 부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뭐 굳이 뭐 보존에 대한 노력 자체를 뭐 헛되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but 하지만 a deeper problem with the argument is that it views nature from a human-focused and excessively economic point of view.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말로 그 심층적인 더 깊이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논쟁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that 이하한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대절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때 대절은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니까 보어자리 누구 자리? 네, 명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 이해되셨죠? 목적어, 보어, 주, 목, 보 전부 다 명사 자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 문장에 나와 문장 속에 문장이 나올 땐 풀이 필요해. 그 풀이 접속사의 역할이고 명사절 접속사 두 개 있죠. that과 what. 차이점 꼭 비교하세요.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 what은 불완전한 문장. 대부분 that을 많이 쓰죠. 그래서 is that 하면 that 이하한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것이 it, views, 봐요, nature, 자연을. 근데 어떠한 관점으로부터 보냐면 human focused, 인간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economic point of view,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연을 본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심층적인 문제인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서부터 드러내고 있죠. 이 사람은 위에서 말한 some critics가 주장하는 바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서 말했던 some critics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But 문제 제기를 했죠. 자, 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까?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 그리고 너무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보는 거. 그것도 어떻게? 과도하게, excessively 중요한 단어죠. 그런 것들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 보호론자 쪽에 가깝죠. 계속 가볼게요. Allowing economic consideration to outweigh all other forms of value
is consistent with the biocentric reasons that support wilderness preservation. 오케이. allowing 나왔으면 뒤에 to 구조 보여야 돼요. allow A to B. 항상 to랑 같이 쓰이는 오형식 동사들 있죠? cause A to B, allow A to B 이런 것들은 구조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뭐를 어떻게 하는 걸 허가합니까? economic consideration, 경제적인 고려가 뭐하게 놔두는 거, 뭐하게 허용하는 거? outweigh all other forms of value. 그 어떤 다른 형태의 가치보다도 outweigh, 더 중요하게. 이때 outweigh는 무게가 나가는데 다른 것들보다 더 약간 우위, 비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보다도 더 중시하는 거.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더 중시하게끔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is inconsistent with the biocentric reasons. biocentric이라고 하면 생명 중심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바이오가 살아있는 생명체에 보통 나타내니까 생명 중심적인 이유에 있어서 inconsistent with니까 지속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 인이 붙었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생명 중심적인 어떤 조건, 이유와는 서로 공존하기 힘들어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that support wilderness preservation. 야생보호구역 보존을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생명 중심적인 이유들과는 서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양립될 수가 없어요. 나란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outweigh도 너무 중요한 단어였더라라는 거.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중시하는 거. thus, 따라서. 여기서 결론 나오겠죠. 따라서니까 역세모하지 말고 세모해볼까? 결론이죠. 따라서. while, 또 부사절 접속사다. It certainly makes sense to weigh the economic cost of wilderness protection. 자, while은 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하시고요. 자, 그것이 확실하게 make sense. 말이 돼. 의미가 통해. 자, 이게 뭔데? 가주어겠죠. 진주어겠죠? weigh the economic cost of wilderness protection. 야생 보호 구역, 야생의 보호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적 비용이죠. 이것을 weigh, 가늠하는 것이 weigh, 무게를 재보는 것이 make sense, 뭐 타당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가치 고려해 보는 거, 그건 뭐 타당하기는 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while은 여기서 뭐뭐 하긴 하지만, 뭐뭐 하지만 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동안에 라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네, 뒤를 볼까요? Especially when such costs are high. 특별히 언제 뭐 make sense 하냐면, 앞에 부연 설명이죠. 이런 비용이 높을 때. 이 야생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비용이 특별히 더 높다면 그게 좀 뭐 일맥상통해, 타당해 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야. 이 while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뒤에 주절이 하고자 하는 말이겠죠. The biocentric values, 이 생명 중심적 가치. 근데 어디에 있는? Underlying wilderness preservation. 자, underlying 또 나왔다?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밑줄이란 뜻도 있고 underlie,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다, 숨어 있다 라 그래서 기저의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생 보호구역 보존이라고 하는 것, 그 기저에 있는 이러한 보호구역의 보존, 말이 꼬여 발음 테스트하는 것 같아. 자, 그것의 어떤 생명 중심적인 가치는 exclude 또 나왔어요. 배제시킨다고. Viewing economic considerations as the most important. view as죠. 즉 경제적인 고려, 경제적인 사고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시점, 시각을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킨다라는 게 좀 너무 영어스럽잖아.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바꾸면 돼요? biocentric한 value가 너무 경제 중심적인 관점보다 더 우세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타당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풀어냈더라. 이 부분인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생명 중심적 가치, 그게
너무 경제 중심적인 가치로 보는 그런 관점을 배제시켜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빨빨 사요나라. 뭐가 중요한 거야? 보존구역. 보존구역의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생명 중심적인 가치가 중요한 거야. 쌤 말이 빨라서 지금 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하죠. 자, 그럼 볼게요. 1번. 야생보호 구역 보존의 생명 중심적 가치는 경제적 고려에 우선한다. 우후훗. 지금 방금 읽은 거 그대로 해석해줬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문제 참 쉽게 낸다. 1번. 정답 끝난 겁니다. 마지막에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등장했고 그거 그대로 그냥 번역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1번입니다. 문제를 오딱으로 아주 쉽게 내버렸네. 자, 2번은 뭐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한 상업 활동이 기업의 경제적 이익 아니고 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가 문화 다양 아니죠. 다른 지문이 왜 아닌지도 알아보는 거 필요해요. 4번 야생보호는 경제적 가치와 상관없이 모든 생물에게 똑같이 없는 이야기죠. 야생보호와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은 모두 공동체 회복 없는 이야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느라 출제자가 힘들었을 것이야. 네, 그래서 이거는 였다 먹어라 하고 그냥 답을 주어준 거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은 철저하게 했지만 답 찾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쌤 저는 틀렸는데요. 마상. 네, 뭐 복습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뭔 착각을 하고서 그 답을 찍었을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반성하시고 그래서 꿀고 손 들고 있어. 자, 그러면 23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 자, 네 주제를 알라. 누가 얘기했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죠. 네 주제를 알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명언들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주제를 알라라는 말을 타인에게는 잘 써먹는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난 예외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우 지문의 길이 길다. 주석도 2개나 있고 보기는 영어니까 볼 필요 없겠다. 자, drowsy입니다. drowsy. 여러분들 이런 기분 좋아하시나요? 나른한? 사실은 drowsy한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drowsy한 기분이 불쾌하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팍팍한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사람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른하고 이런 감정이 사실은 좋아야 돼요. 그럴 때 아주 짧게 달콤하게 낮잠 한번 때려주는 거.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들 해먹에 지금 누워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우 좋아라. 이 나른한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 지금 나른하면 곤란해. 나 지금 뇌정지가 오면 안 돼. 나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거든.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본능적으로 우리 신체 기관이 지금은 좀 쉬어야 할 때야 라고 보내는 신호를 여러 가지 각각 어떤 물리적인 조치로서 그냥 해소를 해버리려고 하죠. 이 나른함을 있는 그대로 두지를 못해요. 그걸 누리는 게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감신경 우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이 일찍 갈 수밖에 없는 아프고 병들고 골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인간을 부품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의 주기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게 맞아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나른하면 나른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른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시스템은 예전에 산업주의 한참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잖아요. 9 to 6라고 하는 어떤 일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은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해야 되고 관리 감독자가 막 감시하고 이게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시계를 돌려보면요. 주말에도 일하는 게 당연했고요. 하루에 8시간이 뭐야? 근로시간이 12시간 넘어가는 것도 당연했고요. 뭐 야근? 일이
한 사람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노동량을 그냥 최대한 뽑아내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당연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시차가 있습니다. 과거 세대와 현대 세대가 바라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은 인간다워야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처럼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시간이라는 효율, 그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밥을 먹는 것마저도 굉장히 가공화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는 것을 섭취를 하죠. 왜? 제대로 요리해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 시간에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모든 브레인을 쏟아 부어가지고 에너지를 효율로 바꿔내야 되니까. 이게 노예의 삶이지 뭐가 노예의 삶이겠습니까? 그죠? 스스로가 원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되니까 그러고 살고 있는 건가요? 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느끼는 게 있겠죠? 그러면서 삶의 방향과 나침반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큰 그림을 바라보는 작업 없이 눈앞에 주어지는 급급한 것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난 지금 어디?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어요. 현타가 옵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쌤이 최근에 쌤 수면이랑 굉장히 어, 밀접한 관련 수면에 대해서 상당히 고찰을 많이 하던 중이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어디선가 봤거든? 근데 이게 딱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Destiny. 쌤은 가끔 이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소름이가 돋는다. 왜? 내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었어. 어디서 봤어. 근데 그게 막 출제가 되어서 나오네? 보면 이게 우연인가?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튼 drowsy한 거는 나른하고 약간 기분 좋은 느낌 있죠, 여러분들?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따끈한 물에 샤워하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뭐 그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글랜드는 분비선인데 보통 호르몬 같은 거 우리 호르몬 분비선을 글랜드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뭐 생물학적인 내용으로 좀 딥하게 들어갔으니까 나 이 정도는 쉬워. 나는 보면은 바로 외워져. 이러면 외워버리시고요. 아니요, 저는 단어를 암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나 유익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지문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완전 편파적인 해설 되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자, during the day. 자, during 중요하죠.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while과 비교하세요. while은 동안에란 뜻이 있지만 주어, 동사, 절을 갖춘 문장이 나온다. 네, during은 명사가 나온다. 전치사다. 비교해 주시고 낮 동안 a molecule 분자죠. called adenosine 아데노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분자가 builds up in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 머가리 속에서 builds up. 힘을 키워나가고 있죠. 아데노신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죠. 상상해봐, 아데노신. Adenosine binds with receptors on nerve cells or neurons. 자, 아데노신이요. binds with니까 이렇게 묶는 거예요. 결속하는 겁니다. 나도 묶고 너도 묶고 우리 같이 한번 쇄골랑 아니 저기 같이 허리띠를 매볼까? 뭐 이런 식으로. receptor는 수용체를 말해요. receptor. 우리 저기 생물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수용체에 들러붙는 거죠. 뭐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수용체는 어디 있는 거냐면 on nerve cells.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 또는 뉴런이라던가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slowing down their activity. 자, 콤마하고 ing니까 얘는 분사구문이잖아요. 순차적으로 쭉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뭐 하냐면 활동을 천천히 늦추게 되고 and making you feel drowsy. 여러분들이 나른하게끔 느끼게 만들죠 라는 뜻이에요. 누가 이런 역할을 합니까? adenosine 이라고 하는 효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but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악당 등장.
caffeine is also able to bind with these receptors. 이 카페인이라는 녀석이요. 또 뭐 할 수 있냐면 지도 같이 우리 해볼까? 이러면서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se receptors. 이러한 수용체에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And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it blocks adenosine effect. 이때 이은 카페인을 말하는 거겠죠?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효과를 blocks,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콤마 ing 분사구문이니까 지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게요. 그러면서 making your neurons fire more and keeping you alert. 여러분들의 뉴런이 fire 불난집에 호떡 아니고 호떡집에 불난 아니고 아무튼 fire 막 우악하게 만드는 거죠. 더 우악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그 결과 alert 깨어있게 하는 거죠. keep you alert. 이게 카페인이 말하는 각성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 뉴런이라든가 이런 수용체가 있다고 쳐봐. 쌤 이제 그림을 이거로 그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 수용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생물 시간에 이빨 아니야? 뭐 이런 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이 분자들이 와서 들러붙잖아요. 잘 그렸다. 직관적이다. 그럼 아데노신이 이 수용체에 이렇게 붙어야 돼. 그러면 얘가 나른하군. 좀 쉬어야겠군. 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이 수용체에 누가 붙냐면은 카페인 애들이 랄랄라랄라 나도 붙을 거야. 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데노신이 이 새끼 뭐야. 붙을 자리가 없어. 됐죠?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붙어줘야 얘한테 졸림이라는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카페인이 붙어버리니까 아데노신이 오늘 안 왔네? 안 피곤한가 보네? 라고 해서 계속 짱짱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데노신이 붙어야 될 자리에 카페인이 먼저 붙어버린 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지만 사실상 아데노신, 지금 길 잃어버린 아데노신들이 지금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요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Caffeine also activates a gland at the base of your brain. 그리고 카페인은요, 또한, 깜짝이야. activate, 활성화를 시켜요. A gland. 아까 뭐라 그랬죠? gland는? 호르몬 같은 것들을 분비해내는 분비선이라 그랬죠? 그 분비선을 활성화시켜요. 어디에 있는 분비선? At the base of your brain. 여러분들의 뇌의 base, 기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뇌하수체라던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분비샘들이 있잖아요. 갑상선이라던가 그런 데에도 활성화를 시켜버려요. 이 카페인이. 그래서 these releases hormones. 자, 뭐 하죠? 이거라는 거는 호르몬을 내보내니까 글랜드가 되겠죠? 호르몬 내보내는 건 글랜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비샘에서 releases 해방시켜, 보내버려, 방출해 호르몬을. 근데 어떤 호르몬? Tell the adrenal glands on your kidneys to produce adrenaline. adrenal glands. 이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장에 있는 아드레날린 분비샘에다가 tell, 명령을 내리죠. 뭐 해달라고? 아드레날린을 만들어내라 라고.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뿜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using, 분사구문이니까 순차적으로 갈게요. 그 결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cause A to B, 항상 투부정사를 취하는 O형식 대표동사라 그랬죠. beat faster,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and your blood pressure to rise, 여러분들의 혈압이 상승하게 만듭니다. 이해되셨죠? 나 커피를 마시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이 말은 얘가 여러분들의 부신, 신장에다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거고 그 결과 그 아드레날린의 과다 방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언제 나오죠? 너무 신나고 즐거울 때도 나오지만 우리 도망갈 때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을 보고 도망가고자 할 때도 아드레날린이 뿜뿜하거든요. 왜? 모든 운동세포들을 다 깨워.
빨리 좀 톡 껴야 돼. 근육에 혈액이 공급이 되어야지만 빨리 움직여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마치 그거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카페인의 민감성이 높은 거죠. 이런 분들은 카페인을 안 마셔야겠죠. 인위적으로 혈압을 막 높이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중요한 거 cause to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If, however.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Your daily caffeine intake is consistent. 자,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내 얘긴데.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카페인 섭취가 인테이크 중요한 단어죠? 네, 섭취란 뜻입니다. 이 색깔이 아닌데. 섭취. 자, 이것이 is consistent. 일정하다면 가정이죠? 여기 if절에 걸리고 your brain will adapt to it. 여러분의 우동사리가 adapt to it. 적응해버린다라는 겁니다. adapt to. 어디에 적응하다. 역시나 중요한 표현. 넘날이 중요한 것. 자, your brain is like 여러분들의 뇌는 마치 Okay, every morning I'm getting this caffeine that's binding to these receptors and blocking adenosine from binding to them. 자, 뇌의 시점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뇌가 어떻게 말한다고요? 좋아, 좋아. 매일 아침에 나는 카페인을 먹지. 그리고 이게 내 수용체랑 붙지. 그리고 아데노신을 방해하지. 뭐 하는 거에 방해? block from이죠.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들러붙는 걸 방해하지. 라고 뇌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데노신 컴온 하고 있는데 카페인 컴온이 된 거예요. 그거를 뇌가 알아차렸어. 그럼 이제 뇌가 뭐를 할까? So, your brain creates extra receptors. 여러분의 뇌가 우동사리가 그렇게 우동사리가 아니었던 거야. 실제로는 굉장히 brain이었던 것이야. 무슨 소리야? extra receptors. 추가적인 수용체를 막 만들어내요. 자, 왜? To give adenosine more of an opportunity to bind with them. 이 떠돌아다니는 아데노신, 이 카페인에게 자리를 뺏긴 이 억울한 아이들, 얘네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뭐 할 수 있는 기회? Bind with them. 수용체에 들러붙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용체를 더 만들어낸다고. 이런 애들을 막 더 만들어낸다고. 스미스 요원 같이 막. 그죠? And have its usual effect.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생명체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drowsy 하면은 자라고, 자라고, 쉬라고, 쉬라고. 그런데 이 신호를 자꾸 무시하잖아?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는 생존을 시키기 위해서 카페인이라는 외부적 물질 때문에 지금 우리 아데노신들이 제 역할을 못 하잖아. 아데노신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수용체 더 만들어줄게. 한다는 거예요. 자, and 그리고 more adenosine is also produced to counteract the caffeine. 더 많은 아데노신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왜? 뭐 하려고? 누구랑 싸우려고? 저 카페인 저 새끼들 자꾸 우리 자리 침범하는데 야,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야, 우리 복제해. 손오공 불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eract는 서로 상응하는 거죠. act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act를 하는 거니까 상응하는 겁니다. 그 카페인에 상응하기 위한 방책으로다가 더 많은 아데노신이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상하네. 나 커피를 마셨는데 왜 졸립지? 이미 우동사리와 아데노신이 짝짝꿍 해가지고 카페인 인생키들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용체와 더 많은 아데노신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커피를 마셨지만 졸린 거예요. 우리는 무슨 뻘짓을 하죠? 오늘 카페인이 부족한가 봐. 2잔 마셔야겠어. 3잔 마셔야겠어. 샷 추가를 해야겠어. 자,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죠? 카페인에 찌들어갑니다. 한 잔 마시고 나서는 예전에 느꼈던 상큼발랄한 각성감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That's why 그게 바로 뭐한 이유예요? It takes more and more caffeine. 점점 더 많은 카페인을 필요로 하게 되는 이유예요. To have the same effect. 똑같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카페인에 의존을 하고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똑같이 카페인을 먹게 되면 카페인 중독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우동사리도 나름의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데노신이 와서 들러붙어줘야 되는데 자꾸 카페인이 들어오네? 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리셉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아데노신도 이런 카페인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를 늘린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피곤해요. 아데노신이 많이 분비됐을 때 느껴지는 나른함이 와요. 나 이상하다. 아침에 분명히 커피 한 잔 마셨는데 뇌가 적응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2잔 마시죠? 그럼 2잔에 걸맞는 또 생체적인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3잔 마시면 또 그거에 걸맞게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아무리 많은 카페인을 들이부어 봐라. 우리가 꿈쩍도 안 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데노신과 뇌는 이렇게 꿍짝이 되는데 뭐가 위험하냐면요. 아까 이 부분 있죠? 이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얘가 그 키드니에다가 뭘 만들어내라고 신호를 보내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드레날린의 역할은 뭐냐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냅다 토낄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만드는 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분비가 과잉이 되면 여러분들 쌤이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혈압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명이 줄어든다고. 결과적으로 나의 영과 혼을 카페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갈아 넣고 나는 장렬하게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 중심적인 거예요? 시스템 중심적인 거죠. 그죠? 나의 명, 내 소중한 명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성과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조직이나 시스템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막 카페인을 주입해 가면서 링겔 꽂듯이 그치만 나의 신장은 지금 미추어 돌아가고 있죠? 아드레날린 방출하느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온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외부적으로 스트레스도 더해지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나옵니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우리 신체가 도망가야겠다라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위나 장으로 공급되어야 될 혈액이 멈춘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도망갈 수 있는,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본능적인 그런 어떤 포식자를 만났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다리 근육이라든지 도망가는 데 필요한 곳으로만 혈액을 다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위나 장으로는 혈액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얹힌 것 같아. 입맛이 없어. 소화가 안 돼. 배가 답답해. 속이 답답해.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인 겁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존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에너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 만성 스트레스죠? 서서히 그렇게 우리는 명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자신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쌤이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이 상태로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인텐시브하게. 그리고 나서 번아웃이 왔는데 그 번아웃을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한번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요. 우리 신체가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고 회복하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만에 고장났어? 6개월 동안 그럼 치료하면 되나? 안 그래요. 그거에 3배, 4배, 10배 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냥 나보다는 책임을 위해서, 나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어떻게든 막 갈아서 넣고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번아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몸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운 결과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손에 남는 거 있나요? 트로피를 주던가요? 훈장이 있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상흔이 남겠죠. 아,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즘에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체계적인 시스템. 뭐 좋아. 좋은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개인들이 본인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체적인 리듬을 무시하고 내지는 간과하고 혹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버텨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서 개개인들을 방치하는 시스템은 그건 아주 그냥 악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시스템을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는 19세기적인 사고다. 야만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고려하고 더 꽃피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21세기에서 이런 어떤 과거의 산업화 시대 때에 구축된 시스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거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또 그 과정의 과도기에서 과거의 영과 혼이 갈렸던 사람들은 나름 또 보상 심리가 생기겠죠? 그죠? 더 이상 갈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나는 갈리고 싶지 않아. 그럼 뭘 하겠어요? 나 대신 니들이 갈려라가 되겠죠. 나 많이 갈려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것이 없다. 니들 걸 갈아라. 세습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탈출은 지능순이 되겠죠? 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몰라. 그분이 오셨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신이잖아요. 이기주의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기주의라는 것 자체는요. 말 그대로 인간은 타고나기를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만 학습을 통해서 교화되는 거예요. 나가 소중한 존재이듯이 너라는 존재도 소중하구나.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어떻게 통찰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나와 너가 별개의 존재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존재야 라고 하는 통합적인 사고, 철학적인 사고, 종교적인 사고가 결합이 될 때 나 혼자만 생존하고 살아남아서는 내가 오래 갈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타주의라는 것을 발현시키는 겁니다. 나만 살지 않겠다. 너도 살게끔 내가 돕겠다. 라고 하는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이기적으로 태어난 거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타주의는 학습된 거예요. 통찰에 의해서 깨우쳐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이기주의가 계속해서 심화가 돼요. 보상 심리와 더해져가지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갈리는 거죠. 알아서 피해야 되겠죠. 그죠? 나를 맷돌처럼 가르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갈릴 겁니까?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넘어가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부분으로 가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쌤 굉장히 풍성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어요. 쌤 심리학이라던가 철학에, 뇌과학에 관심이가 많다. 왜? 내 인생이 너무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맞는 환경이 뭔지 내다보고 그러한 환경으로 점점 구축하고 세팅해 나가야 되니까.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뭐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탐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간접 경험으로나마 조금 필요하겠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금방 사회로 나갈 거잖아요. 그죠? 군대도 사회생활인 거 맞고요. 또 군대를 안 간다 하더라도 뭐 학교도 사회생활인 거 맞고요. 또 학교를 안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바로 사회로 나갈 수도 있죠. 금방 여러분들은 사회로 나갈 거거든요. 자, 그럴 때 나만의 어떤 기준점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애들은 책임감이 없어 라던가 이기주의적이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른들의 메시지를 상당히 싫어하는데 쌤도 어찌 보면은 많이 기성화된 기존 세대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세대에 비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책임감이 유독 없는 세대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책임감을 운운하는 사람 치고 본인이 책임감이 투철한 경우가 잘 없습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갈아 넣어서라도 스스로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죠. 보통은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책임감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자꾸만 주입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슬라이팅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적으로 학습했던 정의? 어떤 그런 거? 없어. 사회에 나가면 그냥 개판이야.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정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립하고 지켜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내 안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학서라든지 심리학서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 내 내면에서 뭔가를 일깨워서 알아야, 깨달아야 그걸 어떻게든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외부적인 목소리, 나보다 더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쌤이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 또한 그렇게 휘둘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죠.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쌉소리야? 네. 쌤,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23번은 여기까지 하고 나 24번까지 달릴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한 페이지는 좀 해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쌤의 쌉소리가 즐거우면 끝까지 들으시고요. 수업 끝났는데 쌤 또 신났네? 이라면 커트하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쌤이 타임스탬프 다 걸어둘 겁니다. 그럼 24번으로 갈게요. 네, 24번 문제 글의 제목 문제인데요. 나 지금 이제 너무 열강을 했더니 배고파졌어. 그래서 나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지문 길다. 자, 주석 볼까요? penetrate.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penetrate, 관통하다. 그다음에 infrared. 이거가 왜 주석 단어죠? 여러분들 적외선이 어려운 단어인가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거는 기본이잖아.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나와 있지만 그냥 외워버리세요. 가져가세요. penetrate, infrared. 자, 본문 보겠습니다. 제목 적절한 거. 자, 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전체적인 글을 다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When viewed from space. 자, when. 부사절 접속사죠. 자, 어디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주에서 바라보게 되면. 근데 viewed라고 PP형이 쓰였어요. 분사구문인 거 알겠죠? 앞에 주어랑 비동사랑 생략된 형태인 겁니다. 즉,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면 수동태였던 문장에서 주어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누가 바라보겠어요? One of the Earth's most commanding features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features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봐지는 객체인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viewing인지 view든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법 문제를 꼬고 싶으면. 자, 그다음 one of the 한 다음에 복수 명사예요. 됐죠? 자, 지구의 가장 commanding, 압도적인 그런 뜻이에요. 특징들 중에 하나는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압도적인 특징은 바로 뭐다? is the blueness of its vast oceans. 이 광활하고 넓은 대양의 이 푸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구별을 우주에서 바라봤어. 나는 소행성 B612에 사는 어린 왕자야. 지구별을 봤더니 세상 아름다워라. 푸른 별이잖아요. 그죠? 그거라고요. vast는 광활한, 넓은이란 뜻이죠. small amounts of water, 적은 양의 물은요. 이때 amounts는 셀 수 없는 수량과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가산과 불가산이 있으면 불가산을 쓰는 거예요. 적은 양의 물은요. do not indicate the color of these large bodies of water.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낫이니까. 뭐를? 이러한 커다란 단위의 물의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컵에다가 물 담아봐. 그게 정말 푸르른 색깔이 나오나. 그거는 여러분들 워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물을 따랐는데 푸르러. 이거 오션 색깔이야. 워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hen pure drinking water. 자, when 다음 볼까요? 정말 순수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죠. 이것은 is examined in a glass. 물잔 속에서 관측되는데 examine. 관찰하는 건데 BPP죠. 관찰이 되는데 관찰될 때 부사절입니다. 그럼 주절 볼게요. It appears clear and colorless. 이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무색으로 보여요. color가 없다. colorless. 그럼 soul이 없다는 soulless. Apparently, 명백하게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water.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물은 is required to reveal the blue color. 뭐 할 필요가 있어요? be required to, 요구된다라는 말인데 reveal,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드러내는 게 요구돼요. 좀 영어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blue color. 푸른 색깔을 reveal, 드러낼 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서 푸른색으로 보여집니다. 라는 거예요. 푸른색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색채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 빠르게 이해가 되는데 일단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고 쭉 가볼게요. Why is this so? 왜 그럴까요? When light penetrates water, 자, when 부사절이죠. 빛이 물을 penetrate, 통과하게 되면요. 이 it이라고 하는 거는 light를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빛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이 빛은 experiences, 경험을 하게 돼요. Both absorption and scattering. absorption 하게 되면 얘는 흡수, scattering 하게 되면 산란입니다. 퍼져나가는 거, 그죠? 흡수와 산란 둘 다를 동시에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water molecules, 물 분자죠. 이게 강력하게 absorb, 흡수를 하는 거예요. infrared, 뭐를? 자외선을. infrared, red가 붙었으니까 네, 적외선이죠. and 그리고 to a lesser degree red light. 그리고 좀 더 적은 정도의 붉은 빛을 뭐 하겠어요? observe,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외선을 흡수를 하고 조금 더 적은 정도로다가 red light를 흡수를 한다고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water molecules are small enough to scatter shorter wavelength. 이 물 분자는 충분히 작은데 뭐 할 정도로 작냐면 scatter, 산란시킬 만큼 충분히 적어요. shorter wavelength. wavelength는 파장인데 shorter니까 짧은 파장이죠. 더 짧은 파장에서 산란할 만큼 충분히 작습니다. 또는 충분히 작아서 단파장에서는, 짧은 파장에서는 산란됩니다. 튕겨서 나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콤마 ing 분사구문이니까 순차적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giving water its blue-green color. 물이 무슨 색깔을 띠게끔 만들어요? blue-green. 청녹색이죠. 말 그대로 청록색을 띠게끔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 있잖아요. 자, 뭐가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물체가 반사해낸 게 파란색인 거예요. 그럼 흡수한 거는 다른 색깔이겠죠. 우리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어요. 이 여름날의 나무는 어떤 색깔이죠? 녹음이 우거져 있다. 초록 색깔이죠. 나무가 좋아하는 색깔과 싫어하는 색깔을 우린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나무가 좋아하는 색깔은 나무가 이미 꿀꺽하고 먹어버린 색깔이고요. 나무가 싫어하는 색깔은 나 싫어 퇴퇴퇴 하고 뱉어낸 색깔인 거예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녹색, 푸른색, 나무는 좋아하는 색깔이다, 싫어하는 색깔이다. 싫어하는 색깔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색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반사된 빛의 색깔이다. 흡수된 걸 보는 게 아니라 반사된 걸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The amount of long wavelength absorption is a function of depth. 자, amount니까 양이죠. 자, 뭐의 양? 장파장의 흡수량은 긴 거잖아요. 깊이에서 어떠한 작용을 합니다. 깊이의 작용입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the deeper the water, the deeper the more,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즉,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the more red light is observed. 더 많은 붉은 빛이 흡수됩니다. 붉은색이 장파이기 때문에 더 깊이 뚫고 들어가요. 푸른색은 단파이기 때문에 깊은 바다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At a depth of 15 meters, 15m 정도 깊이에서는요. The intensity of red light drops to 25% of its original value. 그 붉은 빛의 강도가요. drops, 떨어지죠. 25% 정도. 뭐의 25%? 원래 값의 25% 정도로 떨어지고요. And falls zero. 이번에 아예 그냥 빵이 돼버리네. 없어. Beyond the depth of 30 meters. 오케이. 30m 깊이에서는 완전 제로 빵이 됩니다. 아무리 장파라고 하더라도
물이 너무 깊어버리면 빛이 도달해 안 해? 안 하죠. 빛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심해에 사는 애들은요. 정말 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심해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가끔 보죠. 어쩌다 발견된 심해어 정말 심각하게 심란하게 생겼습니다. Anyway, any object viewed at this depth. 자, 이러한 깊이에서 관찰이 되는 object는 관찰하는 게 아니죠. 관찰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사가 수식해 줄 때 이게 ing가 수식을 해주는 건지 pp가 수식해 주는 건지 이게 어법 문제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다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여기가 어법 포인트로군. 됐죠? 사물은 관찰되는 거니까 pp예요. 자, 그것이 is seen. 관찰이 되죠. In a blue-green light. 청록색의 빛에서 관찰이 되고요.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다가 red inhabitants of the sea. 바닷속에 사는 붉은색 이 종자들은요. inhabitants 하게 되면은 거주자들. 거주자, 사람은 아니니까 거주종, 종자들. 제대로 해석했네. 예를 들면 such as lobsters and crabs. 너희들이 먹고 싶어하는 그 lobster. 쌤은 귀찮아. 누가 까주면 먹겠어. 근데 내가 까는 건 귀찮아. 야만적이지 않아요? 맛있게 먹으라고 망치 갖다 줍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탁자에서 내리치란 뜻입니까? 그냥 싹 다 발라달라고. 나는 살만 먹겠어? 자, anyway. 럽스터랑 크랩 같은 애들은 붉은색이잖아요. 막상 건져 올려서 보면은. 자,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깊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보여요? Appear black to divers. 다이버들에게는 그냥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Not carrying a lamp. 뭐가 없으면? 램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왜? 램프라는 빛이 있어야 그 빛을 얘네가 반사를 해내면서 그 색이 보일 텐데 그 심해에는 빛이 도달하지 않으니까 반사할 빛도 없는 거예요. 반사할 빛이 없다라는 거는 black hole. 그냥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게 검은색이죠. 색깔에 대한 상식.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었고 결국 내용이 뭐냐? 이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걸 제목 찾아야겠습니다. Number one. We should go green with the ocean exploration. 참 좋은 말이다. 그렇지만 답은 아니다. 왜? 오션 탐험을 할 때 go green 하자입니다. 이때 go green을 갖다가 녹색 인간이 되자. 너무 직역하셨어요. 이때 go green 하면은 친환경적인 이란 뜻입니다. 친환경. 이때 green이라는 컬러는 환경을 나타내는 상징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이 돼야 돼. 가서 바다에 쓰레기 버리고 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The various tones of water our deceptive eyes show us. 우리의 the various tones of water. 다양한 톤의 물인데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이 수식어절인데 지금 중간 수식어 관계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즉 우리의 deceptive 현혹하고 기만적인 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데 뒤에 목적어가 빠졌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만적인 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물의 다양한 톤. 우리 눈이 기만적이라고요? 아닌데. 한번 How deep sea microorganisms affect the ocean color. 깊은 바닷속 파인애플이 아니고 깊은 바닷속 마이크로오르가니즘 미생물들이 이 바다의 색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미생물 얘기 안 나왔어. 기만적인 눈가리도 아니고 친환경 얘기도 아니고 4번에 Why so blue? 왜 이렇게 퍼런가? The science behind the color of Earth's oceans. 과학이래요. 지구의 대양의 색깔 뒤에 숨겨져 있는 과학 두둥. 왜 이렇게 푸른 것인가? 오케이, 4번이네요. 그죠? 왜 바다색이 푸르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파, 단파 이야기 나오면서. 참고로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 누구의 색깔입니까? 네, 무지개 색깔이죠? 빨간색, 레드 계열로 갈수록 장파예요. 그리고 푸른 계열로 갈수록 단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푸른 색깔 하늘을 보게 되죠. 낮에 붉은 색깔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구라는 행성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파란 하늘이 아니고 붉은 하늘이 되죠. 빛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구가 회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길이가 긴 장파만 도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래서 단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 자, 그 다음 5번 볼까요? The bigger volume water has, the lower temperature it gets. The bigger, the lower.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물의 볼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는 점점 더 낮아지더라. 물의 온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죠? 물의 양은 뭐 나온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아무튼 딴소리였다. 우리는 색상, 컬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이제 빛의 특징, 파장의 특징 그런 것들로 네,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정답 4번입니다. 제목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됐죠? 쌤 오늘 좀 기진맥진하네. 이따 저녁에 한 판 더 찍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25번 문제에서 만나요. 빠잉!